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텍스트 파일의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텍스트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를 랩뷰로 불러와서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하고 싶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포맷을 보시게 되면은 우선 첫 번째 열 같은 경우는 X축의 좌표 값입니다. 그래서 1부터 1씩 증가해서 현재는 간단하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10개의 샘플을 표현하도록 운영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열 같은 경우는 Y1에 해당하는 값이고 세 번째 열 같은 경우는 Y2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행에 대해서는 X값과 그 다음에 Y1, Y2 값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관련된 데이터를 랩뷰로 가져와서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를 해볼 텐데요. 오늘 실습할 내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mon1이라고 하는 문자열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별 형태의 인디케이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XY 그래프라고 하는 인디케이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참고로 구독자분께서는 관련된 데이터를 이제 웨이폼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X 좌표와 Y 좌표 두 개를 가지고 그래프를 표시하시려고 하면은 XY 그래프 인디케이터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웨이폼 그래프 인디케이터를 쓰고 싶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X 좌표에 대한 표현을 정확히 하지 않고 단순하게 Y에 해당하는 값만 이용을 해서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웨이브폼 그래프 인디케이터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두 개의 서브 VI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서브 VI 같은 경우는 서브 로드 데이터라고 해서 텍스트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불러오는 간단한 서브 VI가 되겠고요. 그래서 관련된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일 IO 함수죠. 그래서 파일 열기 생성 대체 함수,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로부터 읽기 함수, 그 다음에 파일 닫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내가 지정한 파일 경로의 그 텍스트 파일로부터 문자열 형태의 데이터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열기 생성 대체의 입력 파라미터로는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와 경로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동일한 경로에 있는 data.txt 파일을 입력 경로로 인가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오픈에 read only 속성을 인가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도록 하는 서브 VI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서브 VI 같은 경우는 입력으로는 문자열 데이터를 인가받아서 서브 디스플레이 데이터.vi라고 하는데요.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입력으로 인가받은 문자열을 우선적으로는 1차원별 데이터로 변환해 줄 겁니다. 즉 입력으로 인가받은 문자열 같은 경우는 구분 문자가 라인피드 상수로 구분되어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으로 데이터를 인가해 주시겠고 그 다음에 폼에서 문자열, 그 다음에 구분 문자는 라인피드 상수로 하고 출력 데이터 타입은 문자열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로 정의를 해주시면은 출력으로는 mon1이라고 하는 인디케이터에 표시된 것과 같이 하나의 행이 원소로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의 행에 대해서 데이터를 또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X와 Y1, Y2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를 구분하기 위해서 문자열로부터 스캔 함수를 이용을 해서 forF의 입력으로 1차원별 데이터를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돼서 인덱스를 1씩 증가하면서 원소를 하나씩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 관련된 데이터 포맷 같은 경우는 정수 타입과 그 다음에 부동 소수점형 실수 데이터 타입이 두 개가 있고 그 사이는 스페이스 상수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포맷 문자열에 다음과 같이 %d에 %f 그 다음에 %f를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정수형 데이터 타입과 그 다음에 배동도 데이터 타입 두 개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forF 출력으로 관련된 데이터를 뽑아내시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돼서 1차원별 데이터가 나오고 이 관련된 데이터를 XY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하기 위해서
묶기 함수를 이용해서 x 좌표에 해당하는 1차원 별과 그 다음에 y1에 해당하는 1차원 별 데이터를 인가해 주신 다음에 별 만들기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y2에 대해서도 x와 y2에 대한 1차원 별 데이터를 묶기 함수를 이용해서 별 만들기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신 다음에 별 만들기 함수의 출력 데이터를 그래프, XY 그래프 인디케이터로 표시를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그래프 형태로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미리 폴더를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관련된 폴더에 오늘 실습할 때 불러오기 위한 data.txt 파일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메모장을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열은 x에 해당하는 좌표값,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은 y1에 해당하는 값,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은 y2에 해당하는 값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관련된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파일에서 새 VI에서 Ctrl S를 누르시겠고요. 경로를 붙여 넣으신 다음에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바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볼 텐데요. 오늘 실습할 때는 서버 VI 형태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테스트 VI를 종료를 하겠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겠고, 우선 첫 번째로는 서브 로드 데이터라고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파일을 이용을 해서 텍스트 파일을 문자열 데이터 타입으로 출력을 얻으실 텐데요. 모듈화 작업을 할 때 항상 기계적으로 하는 게 있죠.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에라 클러스터 입력과 그 다음에 에라 클러스터를 출력을 얻으신 다음에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에 커넥터 펜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콘 모양을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X로 잘라내시겠고, 텍스트는 서브 로드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 아이콘 모양만 보더라도 이 관련된 서브 VI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우선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간단하게 에라 클러스터를 입력으로 받는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요.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입력 에러를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 에러가 없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모듈화 작업을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은 또 이 관련된 파일을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더블 클릭 하시겠고, 아이콘 이름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disp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로드 데이터를 먼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IO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구현해야 될 코드를 위쪽으로 좀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IO에서 파일 열기 생성 대체 함수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로부터 읽기 함수가 필요하겠고, 파일 닫기 함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3개의 파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위쪽 경계로 맞춰주시겠고요.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참조 번호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불러다 쓰실 때는 나중에 이제 코드 리뷰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라벨 표시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아래쪽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겠고, 가운데도 아래쪽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는 위로 표시하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파일 닫기 함수의 주석은 라벨은 아래쪽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고, 텍스트 파일로부터 읽기 함수의 출력에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드셔야 되겠죠. 라벨은 데이터라고 하겠고요. 프론트 패널에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직 스크롤 막대를 추가하고 커넥터 패널 우측 상단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프론트 패널은 작업이 끝났고요. 블록 다이그램에서
자, 경로를 인가해 주셔야 되는데 파일 상수에서 자,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 함수를 불러오시겠고요. 바로 윗단계에서 경로 만들기 함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경로를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 함수를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파일명은 data.txt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경로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동작 같은 경우에 자, 오픈 그대로 하겠고요. 그리고 접근에 대해서는 리드 온리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정리해 주시면 코드의 가독성이 더 높아지겠죠. 자, 케이스 구조 사이즈를 좀 컴팩트하게 하겠고요. 자, 관련된 코드를 왼쪽 상단에 배치하겠고 사이즈를 자, 맞춰주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서브 VI가 하나가 완성이 됐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텍스트 파일 데이터를 자, 문자열 데이터 타입으로 자, 출력을 얻어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다음으로는 자, 디스플레이 데이터 자, 서브 VI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으로는 자, 문자열 데이터를 인가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관련된 서브 VI에서 이 데이터를 쫙 카피를 하시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로 가신 다음에 붙여 넣어 주시고, 자, 컨트롤로 변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 커넥트 펜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인가 받아서 이제 코드를 구현해 볼 텐데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라인피드 상수를 구분 문자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문자열 데이터를 일자원별 형태로 변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은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입력으로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폼의 문자열은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 그 다음에 배열 타입에서 상수를 하나 만드시는데, 자, 인덱스 디스플레이가 2개가 있으면 2차원 배열 데이터인데요. 저는 1차원 배열 데이터로 만들기 위해서 인덱스 디스플레이 하나만 만들겠고요. 그 다음에 원소를 자, 제거를 하고 데이터 타입은 자, 문자열 데이터 타입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출력으로는 문자열을 원소로 갖고 있는 1차원 배열 데이터 타입으로 출력이 나오겠고, 구문자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인피드 상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주석으로 스프레드 시트 문자열을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 관련된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자, 원소를 하나씩 뽑아내서 내가 원하는 x, y1, y2 값을 자,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for로프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돼서 원소를 하나씩 뽑아낼 수 있게 되겠고, 다시 문자열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문자열로부터 스캔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입력으로 입력 문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폼의 문자열에 대해서 상수를 하나 만드시고, 이거를 for로프 바깥쪽에서 자, 데이터 타입은 퍼센테이지 소문자 뒤에, 그러니까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 하나가 오고, 다음으로는 이제 스페이스 상수를 띈 다음에 퍼센테이지 f 자, 배동도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스페이스 상수하고 퍼센테이지 f 하시게 되면은 자, 이 입력으로 들어오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3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문자열이라고 인식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출력으로 데이터가 3개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3개를 뽑아내 주시면 되겠고, 자, 주석으로는 문자열로부터 스캔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한다고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forloop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loop 출력으로는 정수, 그 다음에 부동 소수점형 실수 2개를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3개의 데이터가 1차원 배열 형태로 출력으로 나오게 되겠는데, 이 3개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자,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값을 표시를 해줄 텐데요. 저는 우선적으로는 XY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값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자, 클러스터 클래스 and 베리언트에 가보시게 되면은 묶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라벨 표시하도록 하겠고요. 자, 하나는 X 값에 해당하는 1차원 배열 데이터, 또 하나는 자, Y에 해당하는 2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 더 복사하신 다음에 자, X 값은 동일하게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Y 값을
자, 다음과 같이 인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자,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데이터를 XY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하기 위해서 자, 배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 만들기 함수 라벨 표시하도록 하겠고요. 자, 하나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 나머지 하나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해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고요. 그래서 이 인디케이터의 이름은 제가 XY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로 가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대체해서 실버에서 그래프에서 XY 그래프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출력을 두 가지 타입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 자, 그리고 플롯 정보가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를 표시하겠고, 그 다음에 자, 플롯을 표시할 때 자, 포인트 스타일을 하나는 동그라미, 하나는 자, 포인트 스타일을 네모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데이터 타입은 자, 웨이브폼 그래프 형태로도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이브폼 그래프를 얻기 위해서는 배열 만들기 함수를 하나 복사하시겠고요. 자, 우선은 자, y1에 해당하는 값,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y2에 해당하는 값을 다음과 같이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묶어주도록 하겠고요. 자, 출력해서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웨이브폼 자,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는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프론트 패널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겠고요. 대체해서 자, 실버에서 그래프에서 웨이브폼 그래프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표시하겠고요. 플롯을 두 개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칭을 맞추기 위해서 높이가 200으로 할까요? 200으로 하고, 자, 아래쪽 같은 경우도 높이를 200으로 동일하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스타일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또 하나는 자, 네모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 출력으로는 하나는 XY 그래프, 또 하나는 웨이브폼 그래프로 출력을 내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서브 VI가 완성이 됐고요. 자, 메인 VI에서 이 관련된 서브 VI를 호출해서 자,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브 로드 데이터 불러오시겠고요. 자, 디스플레이 데이터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에라 클러스터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 자, 서브 로드 데이터의 출력 문자열을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겠고, 출력해서 자, 인디케이터 하나 만들겠고요. 또 하나 인디케이터를 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함수 팔레트 닫겠고,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고,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을 마저 이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패널은 이제 두 개의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얼핏 보면은 두 개의 데이터가 동일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X축에 대한 값이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XY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 텍스트 파일에 있는 X 값을 반영을 해서 표시를 한 거고요. 이 아래 같은 경우는 0부터 1씩 증가되도록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메모장을 띄우시겠고, 예를 들어서 값을 뭐 0, 2, 4, 자, 6, 그 다음에 8, 10, 자, 12, 14, 16, 자, 18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행하시게 되면은,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 0, 2, 4, 6, 8 이렇게 값이 표시가 되지만,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0부터 2씩 증가되는 값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의 좌표값과 Y축의 좌표값을
동일하게 표시하고 싶으시면은 XY 그래프 인디케이터를 사용하신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자,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텍스트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자, 랩뷰의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